밑에 보시면 낭떠러지예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해놓는 거예요. 일부는 아예 그냥 스티로폴도 없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더오빠입니다. 여기는 분당에 있는 서현, 그 삼성 한신 아파트입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오늘 내용은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승자입니다. 승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 인테리어 공사 범위와 그 견적, 그리고 실제 들어가는 공사 금액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아파트가 이제 대한민국이 쭉 성장을 해오면서 아파트가 지어진 시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지남에 따라서 그 시대에 한창 유행했던 공법으로 인테리어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 시기에 한창 또 유행이 됐던 어떤 뭐 확장이라든지 또 뭐 나름대로의 어떤 설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연식이 지나면 인테리어를 해야 하니 쌓여오면서 그 후에 이제 좀 스노우볼처럼 이렇게 공사의 범위라든지 변수라든지 하자 요소라든지 이런 게 이제 커진 상태로 우리는 이제 맞이하게 될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아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돌려가지고 제가 어떤 식의 상태인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자, AAC 블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요새는 AAC 블럭을 안 쓰는 것 같은데 AAC 블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폼 세라믹, 요즘에 그 가벽 세울 때, 그 화장실 가벽 세울 때 유행하는 그 폼 세라믹 있죠?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긁으면 좀 긁히기도 하고 가공이 쉽습니다. 그리고 속에 기포가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글쎄요, 이제 단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요렇게 한동안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요런 게 있는 경우 문제가 되는 케이스였어요. 어디냐? 그러니까 시공하긴 편한데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타일 지금 덧덧방이거든요. 덧방까지는 괜찮은데 덧덧방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 지금 덧덧방의 흔적이 보이죠? 요게 기본 타일이었고 요게 덧방을 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하면은 덧덧방. 그러면은 여기가 보통 옛날에 그 세라픽스라고, 요즘도 세라픽스 쓰긴 하는데 저렴하게 할 때는 세라픽스를 쓰면은 아무래도 이제 물에 녹아요. 웃기죠? 화장실은 물을 많이 쓰는데 물에 녹는 본드를 쓴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데는 뭐 잘 녹거나 이제 그러지 않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붙어 있는 강도가 요즘 쓰고 있는 에폭시 계열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가끔 얘가 떨어지거나 얘를 잡아 당겨버려 가지고 이제 세라픽스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그 시멘트 몰타를 이제 끌어 당겨 가지고 이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덧방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털어내기로 했죠. 덧방을 한 거니까 이게 덧방이고 이게 기존이니까. 그런데 AAC 블록을 여기까지 쌓아놨어요. 이 바깥쪽은 외벽입니다. 아예. 그런데 단열을 안 해놓고 ALC 블럭. 그러니까 ALC 블럭이 일종의 단열재 역할도 이제 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한 거겠죠. 그래서 얘가 단열재 역할도 하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강도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여기다가 미장을, 자, 이거 전체가 안 되네.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소리 들리시죠? 여기가 전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통은 얘만 떼어내면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옹벽에 붙어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단열을 한답시고 요거를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공간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공간도 띄워놓은 상태예요. 지금 이게 공간이 떨어져 있는 상태. 뭐 공기층을 일부러 넣어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엉망이라고 봐야죠,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 처음에 인테리어 했을 때는 여기 덧방해도 돼요. 싸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덧방은 안 되니 걷어내야 하는데, 이 당시 지어진 이 AAC 블록 공법으로 이렇게 해놓다 보니 이게 다 철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매립을 해놓은 게 아니라 여기에 바깥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문제가 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면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 여기도 다 그래요. 여기는 이제 배관, 응가배관이라든지 지나가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낭떠러지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철거할 때도 굉장히 좀 위험하죠. 그리고 이벽은 이제 가벽을 조적벽으로 안 해놓고 ALC 블럭을 해놓으니까 이 반대쪽은 어디냐면은 안방이야, 안방. 이거 보시면은 안방 화장실. 잠깐만요. 괜히 안 보이는 쪽으로 떨어뜨렸다가 바깥에 뭐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하여튼 여기 보시면 안방이 보여요. 이게 지금 다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설계를 했으면은 이거는 설계 문제죠,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는 20-30년 후에 인테리어를 할 것에 대한 고려가 배려가 전혀 없는 설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막 한 거죠. 그래서 예,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 당시에는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지금 와서 보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조적으로 해놨는데 ALC 블럭 여기는 지금 그래서 지금 다 털기로 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벽 상태도 이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옹벽이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쓰지 않는 이제 유리섬유 개념의 인슐레이션 넣어가지고, 뭐 이거는 뭐 글쎄요, 그 당시에 이제 이거밖에 자재가 없어서 그랬는 건지 몰라도 북향은 심각하죠. 보시면은 이게 다 이제 곰팡이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상을 잡아 놓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뼈대 보시면 이렇게 그냥 전통적인 못이죠. 못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렸을 때 분명히 이거 짜게진 거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한번 빼볼게요. 이걸 빼면 여러분 유튜브 가끔 보시죠? 그러면은 어때요? 얘가 짜게지지 않게 하는 방법 뭐예요? 못 끝을 망치로 살짝 때려가지고 뭉툭하게 만들면은 얘가 안 짜게지죠. 그런데 봐요.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럼 얘는 뭐예요? 거의 유추하기로서는 얘 때려 박을 때 짜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좀 단차 있는 거 보세요. 이게 콘크리트인데. 그래서 여기 지금 다 걷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10년 전이었으면 얘도 상태도 좋았을 테고 뭐 덧방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테리어 비용이 그래서 저렴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잘 안 맞죠? 다시 저로.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저렴했던 거고, 왜냐면 덧방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연식이 그 당시에는 10년 전 아파트였으니까 나름 새 아파트니까 더 이상 크게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가 20년이 되고 30년이 됐으니 그 덧방 친 거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덫의 덧방은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는 도배도 덧방했어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적을 싸게 받으신 이유는 덧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담스러워. 네. 여러분, 요게 도배죠. 지금 패턴 보이시죠? 그리고 뭐야, 요것도 도배죠. 덧방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는 싸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 천장 몰딩 지금 하나 기존에 있는 거 떼어냈어요. 근데 또 뭐가 나온다? 또 몰딩이 나온다. 이게 저렴하게 했으니까 그건 나쁜 방식, 못된 방식, 잘못된 방식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렴하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 놓았으니 이제는 여기다 더 큰 몰딩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뜯어내야 되는데 이 오래되니까 이제 상태가 결국엔 이렇게 된다. 이게 덧방의 흔적이죠. 이게 도배 있고 도배 이렇게 씌워놓고. 그래서 이게 이렇다. 그리고 또 가장 또 이제 아주 그냥 제가 술은 안 먹거든요. 맨정신이 좋아가지고.
근데 안주거리로 언제나 화제가 될 만한 이 확장의 컨디션. 자, 여기 타일조차 뜯어내지 않았어요. 깊이를 유지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상태로 그대로 그래도 아이소핑크는 넣어놨어요. 아이소핑크 얇은 걸로 한 1cm 정도? 네. 네. 그리고 일부는 스티로폼 그래도 잘 해놓으려고 하시긴 했네. 근데 여기 이렇게 덧방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 보면 뭐 뻔하겠지만, 예, 이쪽 보면은 뻔하겠지만 가다가 벽까지 올려놓지 않았겠죠. 예. 왜냐하면 여기서 그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루를 띄면 여기에 스티로폴이 보여야 돼요. 스티로폴이나 저기, 예, 적어도 스티로폴은 보여야 돼요. 아이소핑크가 됐던 단열재가 보여야 되는데 단열재가 지금 안 보이죠. 문을 이렇게 뭐 덮어 씌워서 그런 거 아니냐 하기에는 네, 아닌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는 뭐 근데 저는 누구를 욕하고 비하해가지고 내가 올라가는 거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뒷담화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이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이거 또 뿜질해졌네 이런. 아, 나 이거 참 이거 약해.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당시에 인테리어를 했으면요, 저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가볍게. 그리고 그게 돈이 안 들어가는 방식이니까. 하지만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고객님한테 얘기는 아마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정도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좀 일부, 예, 다는 아니에요. 다는 뭐 일부만 지금 스티로폴이랑 아이소핑크 2개 되시고 일부는 아예 그냥 스티로폴도 없어요. 자, 여기서는 좀 전에 제가 발견했죠? 밑에는 스티로폴이고 위에는 아이소핑크였고 그러나 여기는 아이소핑크 밑에 바로 타일. 여기는 아이소핑크의 타일이 아니라 그냥 저긴가? 여기다. 여기는 아이소핑크의 밑에 스티로폴. 이거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확장이고 저기가 우수관이잖아요. 여기 우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단차, 구배. 그것 때문에 여기가 깊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아예 안 건드리고 하기 위해서는 저 스티로폴로 만들어야 했었던 거죠. 바닥을. 자. 이 당시에 했었던 그 확장은 신고도 안 하고 한 확장이 많죠. 그러니까는 이 당시라면은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우리도 다 알고. 그래서 공사 금액이 여기는 그래서 재확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금액이 넘어갈 수밖에 없고 죄송해요. 잠깐 기침 좀. 특히 저 ALC 블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변수가 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ALC 블록 안 쓰잖아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좋은 거 이렇게 막 넣어보고 이제 했던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축에서. 그래서 지금은 저런 거에 대한 변수.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서도 나중에 인터뷰를 좀 해주실려나 모르겠는데 육성으로라도 중간에 턴키 업체에게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그리고 제가 지금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죠. 제가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일이 갑자기 많아지면 일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날 수 있는 그 범위 내의 팀들은 보통 이 커뮤니티를 많이 생성하거나 막 형님 동생 하거나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프로보다는 약간은 거기서 좀 벗어난 느낌. 그분들이 뭐 아마추어다라는 얘기는 조금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독고다이 느낌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가 생겨가지고 인력을 끌어 당겨야 할 때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거의 100% 많아요. 그러면은 망하는 겁니다. 이 케이스만 돼도 망하는 겁니다. 얘는 워낙 의심이 돼서 재확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정에 들어가 있었던 건데 저렇게 되면은 일정 밀리면서 뒤에 그냥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다음이 바로 지금 그 에어컨 설비인데 천장형 에어컨. 천장형 에어컨 할 때 여기 이 상태면은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인력을 더 끌어당기던 아니면 조금 나눠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던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팀들도 마찬가지 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력을 긴급하게 더 수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바로 목공이 시작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목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명 이렇게 사부작 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땡겨 오실 수 있는 분들의 퀄리티가 저는 이만큼 있다고 보진 않아요. 상당히 이만큼 있는 분들은 이만큼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주고받고 집단 지성을 이룹니다. 그리고 서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할 때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있어요. 그게 잘 된 데가 어디라고요? 지금 한국인테리어협회 카이드 그 아울 디자인 박진 대표님이 회장으로 있는데 거기 하나 그리고 인쇼 대표님이 수장으로 있는 인쇼 어소시에이션 거기가 그런 그룹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건 어깨 뽕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인드와 그분들의 어떤 그런 구력과 그분들의 실력과 그분들의 커뮤니티가 뭉쳐 있는 데는 긴급 상황이 돼도 막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독자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만나셨다. 그러면은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대 오빠 저놈이 셀프 인테리어 하는 반셀프 하는 사람들 다 자기한테 컨설팅 받게 하려고 저런다.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기간만 오래 두시면 돼요. 기간을 2배로 늘리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기간을 2배로 늘려놓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여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기간으로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인테리어 하시면 좋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인테리어 할 때 왜 이렇게 공사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어떤 고객님께서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셨는데 고객님의 부모님이 야 거기 컨설팅이고 뭐간에 그거 비싸 안 돼. 내가 10년 전에 내가 몇 년 전에 어디서 했는데 거기 엄청 싸게 해줬어. 어떻게 한 거예요? 덧방 친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벽지 안 뜯어내고 덧방 친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거실, 베란다 덧방 그냥 친 거예요. 화장실 덧방 그냥 친 거예요. 다른 데 단열 안 하고 그냥 덧방 친 거예요. 다 덧방한 거예요. 덧방. 그러면 싸죠. 몰딩도 안 떨어내고 그냥 덧방 친 거예요. 그러면 싸요. 끼키야 문 정도만 교체해서 깔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잘못된 건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 고객님의 부모님이 전혀 잘못된 시대적인 이 흐름의 파악을 조금 이해를 못하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평생에 한두 번 하는 건데. 나는 그렇게 싸게 했는데 왜 너 이제 와서 그렇게 비싸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집이 20년이 넘은 아파트인데 그럼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발생하지 않겠어요? 여전히 그런 덧방 방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는 있겠죠. 덧방. 실제로 얘는 4번, 5번까지 저 친 거 본 적 있어요. 가능해요. 몰딩은? 덧방 건 몰딩이 이만해질 텐데? 그런 몰딩이 있나도 모르겠어요. 커버가 되는 몰딩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 비싸진 거 우리 업체 대표님들 저것들 저거 냉겨 먹으려고 저런다 그러지 마시고 제발 부탁이니까 시대적으로 이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서빙고 현장은 정말 잘 만났어요. 전 그분을. 서빙고 현장 인테리어 대표신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랑 이제 소통이 막 이제 마찰이 있으니까 저랑 같이 하셨는데 32평 현장 샤시만 바꾸고 확장은 전혀 안 했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7,800만 원. 부대 비용 어쩌고저쩌고 해서 8,500만 원이 들어가셨다고요. 인테리어 업자가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 판단을 하시고 인테리어를 하시면 좋다. 제가 책을 또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을 사실 다 다룰 수 있는 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굉장히 두꺼운 성경책도
보면서 연구하고 해야 그게 좀 열려서 이제 느낌이 와요.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게다가 또 그건 또 영적으로 막 해서 하여튼 뭐 그런 얘기 그 얘기고 자습서를 봐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얇아요라든지 사진이 너무 없어요. 그런 말씀은 제발 플리즈. 네. 제가 QR코드 넣어놨으니까 그 책을 통해서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좀 교육도 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의 어떤 교과서, 네. 백과사전 아니고 자습서 아니고 교과서 기본적인 것들. 하지만 자료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QR코드 아주 최신식으로 넣어드린 거예요. 사진이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예. 이걸 어떻게 다 사진으로 넣어놓겠어요. 그러니까는 어설픈 사진 넣어놔서 그냥 구색 맞추기식은 저는 싫어요. 그래서 최고의 책은 아니지만 나름 알찬 책이니까 그걸 가지고 제 클래스 U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거기 미디어바 치시면 거기에도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쫙 한 현장을 인테리어 하실 수 있도록 기술적인 거 말고 현장 감리와 감독하실 수 있는 기술들을 제가 거기다 넣어놨으니까 좀 보시고 유튜브는 무료잖아요. 공짜잖아요.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시고 그러니까는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셔도 좋고 스스로 하셔도 좋고 그리고 턴키 우리 동료 대표님들한테 맡기셔도 좋고 그러나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야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어떨 때는 제가 컨설팅 해서는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실의 방으로 우리 고객님들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팩트로 막 폭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이렇구나 알게 되는데 턴키는 오해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 양은 많은데 그랬다고 해서 턴키라고 해서 모든 그 아파트 정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데는 야 이거 의외인데 괜찮은데 잘 되는데 하는 데도 있지만 어디는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좀 수준이 있는 턴키 업체들이 턴키가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다 걷어낸다. 거기가 FM. 요즘 시대에는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가볍게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이렇게 하던 방식으로. 근데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는 그 방식이 좀 위험하다.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 덧덧방을 하면 위험하고 나머지는 뭐 무난무난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요즘 트렌드에 조금 이제 안 맞으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어요. 너는 잘났으니까 너만 맞는 거고 너는 뭐 하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소통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이 시장에서는 아웃해야 된다는 거. 제가 소통이 안 돼가지고 한번 열이 받아가지고 난리 난 현장이 있었는데 물론 결국엔 다 잘 되긴 했어요. 결국엔 소통을 했죠. 억지로 안 한다고 하시는 걸 가지고 근데 그게 1년 후에 영상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너무 수위가 높아가지고 제가 막 쌍욕 날리고 막 AS? 시공 잘못도 자기가 해놓고 안 들어와가지고 고객님이 그거를 붙여놨어요. 자기가 잘라가지고 제가 거기서 폭발을 해가지고 근데 또 이 고객님이 저한테 전화라도 한 번 했으면 어떻게라도 도와드렸을 텐데 또 그걸 자기가 또 혼자 하고 있었어. 착하긴 또 되게 착해 또. 나 그냥 속 막 터질라 그래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소통 좀 잘 해주시면 어떤 현장도 그렇게 망하기는 쉽지 않고 대신에 첫 번째는 시간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돈. 포기는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럼 이거 그냥 저 포기할게요. 할 수 있는데, 시간은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이쪽 계열에 있으면서 진짜 이상한 게, 우리 고객님들 다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몇 억이 넘는 아파트를 그렇게 준비 안 하고 그냥 어떨 땐 보지도 못하고 사시더라고. 난 그거 하나 신기하고, 아주 그냥 믿음이 좋으세요. 그리고 하나는, 까먹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 끝. 너무 길어졌네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예쁘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